이승기 씨의 이름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재판을 통해서 드러났던 이승기의 개입 정황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예질 통영 이진호입니다. 아니 MC몽 씨 이름이 왜 나와? 상당히 놀랐습니다. 왜냐? 제가 지난 27일 서울 남부지법에서 진행된 강종현 씨 재판에 직접 한번 다녀왔습니다. 이 재판 진행 과정에서 정말 뜻밖의 이름이 나왔는데요. 바로 MC몽의 이름이 나온 겁니다. 이날 재판의 쟁점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이날 재판의 쟁점은 강종현 회장과 성유리의 남편으로 잘 알려진 안성현 대표 간에 오갔던 50억 원의 출처와 행방입니다. 강종현 회장은 이 50억 원의 배경에 대해서 코인 상장의 대가로 안성현 대표에게 줬기 때문에 이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성현 대표는 50억 원을 받은 것은 맞지만 이 돈은 미술품을 구매하라는 강종현 회장의 지시를 받아서 따른 것이다. 실제로 이 돈의 일부는 미술품을 사는데 썼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바로 MC몽의 이름인 신동현이라는 이름이 나온 겁니다. 대체 왜 나왔을까? 이날 재판부는 MC몽 씨에 대해서 수차례 증인 자격으로 출석을 요구했지만 MC몽 씨가 거부하고 있다. 전화번호도 바뀌고 지금 연락 자체가 되지 않고 있다. 필요하다면 강제 구인을 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MC몽의 이름이 나온 걸까요?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강종현 회장과 안성현 대표가 이 50억 원의 출처에 대해서 서로 공방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재판부에서는 이 50억 원의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줄 핵심적인 인물이 바로 MC몽 씨다 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아니 MC몽이 그 두 사람이랑 어떤 사이가 있느냐,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들의 관계는 굉장히 뜻밖의 곳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먼저 엔터테인먼트에 투자를 하고 싶어하는 사업가 최재호 회장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회장은 마땅한 인물을 찾아서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고 싶어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MC몽을 소개받아서 빅플래닛 엔터테인먼트라는 곳을 설립하게 됩니다. MC몽 씨가 빅플래닛 메이드 엔터테인먼트에 사내 이사로 등재됐던 이유도 바로 이와 같은 배경에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이후 강종현 회장의 소유인 비덴트로부터 투자 유치를 받게 되는데요. 그 금액만 200억 원에 달할 정도로 거액의 투자 유치건이었습니다. 당시 빅플래닛 측은 회사 가치를 책정받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0억 원의 거액의 투자를 받게 되면 회사의 가치가 껑충 뛰어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굉장히 의아한 자금의 흐름이 포착이 됩니다. 안성현 대표가 MC몽 씨에게 20억 원을 보낸 흔적이 발견된 겁니다. MC몽 씨는 이에 대한 대가로 안성현 대표에게 지분 5%를 주게 됩니다. 지분 5%에 20억 원을 건네줬다? 단순하게 계산만 해봐도 이 회사가 400억 원의 가치를 지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200억 원에 달하는 투자는 아무런 문제 없이 물 흐르듯이 잘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뜻밖의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2022년 4월 달에 MC몽 씨가 7만 달러에 달하는 외화를 무단으로 반출하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이 내용이 기사화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MC몽 씨의 행방에도 관심이 쏠렸는데요. 당연히 빅플래닛 메이드 엔터테인먼트도 주목을 받게 됩니다. 이 일이 언론을 통해서 계속해서 포커싱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이 200억 원의 투자 유치건은 전면적으로 재검토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빅플래닛 메이드 엔터테인먼트 측에서는 200억 원을 받기로 했는데 갑작스럽게 물거품이 되니까 어떻게든 성사를 시키려고 노력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재호 회장은 강종현 회장을 직접 만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사의 직원 가운데 한 명이 강종현 회장과 동양, 즉 고향 친구인 인물을 파악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인물을 통해서 강종현 회장과 직접적으로 독대를 성사를 시킵니다. 그런데 강종현 회장과 만남을 성사시킨 이 고향 친구가 누구냐? 바로 이날 재판에 증인 자격으로 썼던 김모 씨입니다. 이 김 씨를 통해서 만남이 성사되긴 했지만 한번 빠그라진 투자를 다시 원상복귀시키긴 어려웠습니다. 만남이 이뤄지긴 했지만 투자건은 전면적으로 원점이 됐다. 그러니까 실패로 돌아갔다는 의미입니다. 실패로 돌아가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투자 성사를 전제로 진행을 했던 비즈니스들이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안성현 대표가 MC몽 씨에게 20억 원을 돌려달라. 나도 20억 대가로 받은 이 지분 5% 돌려주겠다. 양측이 이야기가 잘 돼서 결과적으로 20억 원을 되돌려줬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련의 사태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50억 가운데 20억 원이 포함됐다는 게 강종현 측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MC몽 씨가 이번 사안의 핵심 증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MC몽 씨 말고도 또 다른 연예인의 이름이 나왔다고 하던데 누구일까요? 제가 놀란 포인트가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왜냐? 이승기 씨의 이름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언급만 된 것이 아니고 이번 사태의 핵심적인 인물 중 하나로 주도적으로 언급이 된 겁니다. 자, 재판을 통해서 드러났던 이승기의 개입 정황은 이와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빅플래닛 메이드 엔터테인먼트 설립 당시에 최주호 회장이 함께 사업을 진행할 파트너를 찾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MC몽을 만나게 됐다. 그러니까 두 사람을 소개시켜준 인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승기 씨였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도 잘 성사가 됐고 사업도 잘 이야기가 되면서 빅플래닛 메이드 엔터테인먼트 설립이 가시화가 되는데요. 여기서 굉장히 의아한 자금의 흐름이 이어집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최주호 회장이 이승기 씨에게 사례 명목으로 빅플래닛 메이드 엔터테인먼트의 지분 2%를 줬다라는 진술이 나온 겁니다. 지분 2%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길래 그런 걸까요? 제가 앞서서 안성현 대표가 지분 5%를 받는 대가로 20억을 줬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계산 서식만을 따져봤을 때 2%는 최소 8억 원에 달하는 거액입니다. 아니, 단순히 소개만 시켜줬는데 8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지분을 받는다? 이 문제 때문에 이날 법정에 출석한 증인 김모 씨 역시 본인도 에이전트 피 같은 걸 받아본 적이 있지만 소개비로 지분 2%를 줬다는 말은 처음 들어본다. 굉장히 놀랐다라는 취지의 진술이 나오게 됩니다. 이승기의 역할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비덴트에서 당초 빅플래닛 메이드 엔터테인먼트에 2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었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투자건이 어떻게 성사가 진행이 됐느냐? 바로 이 과정에서 이승기와 강종현이 절친이었다라는 진술이 나왔던 겁니다. 실제로 파악을 해보니까 이승기 씨는 박민영과 강종현 씨가 사귀기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확인이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승기와 강종현이 의형제급 친분을 지녔다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대체 어떤 내용을 근거로 두 사람이 그렇게 친했다라는 걸 알 수 있었을까요? 자, 비덴트 투자 과정에서 MC몽 씨를 강종현 회장에게 소개시켜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승기 씨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승기 씨의 소개를 통해서 이 20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투자권이 성사 직전의 단계까지 갔다. 이 사실만으로도 이승기 씨와 강종현 회장이 얼마만큼 가까운 사이인지를 엿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투자가 진행될 당시에 빅플래닛 메이드 엔터테인먼트는 회계 법인으로부터 실사평가를 받지도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이 회사가 어떤 가치를 지녔는지 판단도 되기 전에 20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투자권을 진행할 정도였다. 무엇 때문에? 그만큼 소개시켜준 인물을 믿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 거액의 투자 성사 직전 단계에서 MC몽 씨가 투자 반출 논란에 휘말리면서 이 모든 투자가 물거품에 처하게 될 위기에 처합니다. 이 과정에서 MC몽 씨는 이승기 씨를 통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강종현 회장과의 만남을 주선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투자는 결렬이 됐다. 제가 이날 재판에서 나온 이승기와 강종현의 두터운 친분을 듣고 굉장히 놀랐던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왜냐? 제가 2022년 말에 후크가 이승기 씨에게 했던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았습니까? 이 취재 과정을 통해서 생긴 하나의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박민영과 강종현 회장이 열애를 하는 과정에서 이승기가 강종현 회장과 사전에 알았느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왜 이 내용이 궁금했냐? 후크로 인해서 발생한 모든 이슈가 강종현, 박민영 열애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이승기 측에 공식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이승기는 당시 홍보를 맡았던 관계자를 통해서 전혀 모르는 사이다. 오히려 강종현 무리들이 박민영의 남자친구라는 이유로 계속해서 소속사 관계자들과 만남을 갖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에 소속사 관계자에게 이상한 사람들이다. 위험한 사람들이니까 만나지 말아라. 라고 경고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입장에 대한 영상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년 3개월이 지난 현재 이승기 씨가 강종현 씨와 절친이었다는 사실을 재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친분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를 뛰어넘어서 200억 원에 가까운 비즈니스를 소개시켜 줄 정도로 두터운 친분을 가진 사이였다. 자, 최종적인 관계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주호 회장, 이승기와 친분, MC몽, 이승기와 친분. 이승기 씨는 두 사람을 소개시켜 줌으로 인해서 지분 2%를 수령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MC몽, 이승기와 친분, 강종현, 이승기와 친분. 두 사람 소개를 통해서 비덴트
200억 원의 투자 유치 진행. MC몽 이승기와 친분, 안성현 이승기와 친분. 두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지분 5%와 20억 원의 바터 진행. 그러니까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서 볼 때 강정현 회장이 박민영과 열애를 갖기 전부터 이승기와의 친분이 두터웠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이승기 측의 입장은 어떨까요? 자, 굉장히 민감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승기 측에게도 입장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크게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최재호 회장과 MC몽 씨를 소개해 준 적이 있는지, 그리고 소개를 해준 대가로 빅플래닛 메이드 엔터테인먼트 지분 2%를 받은 적이 있는지를 말입니다. 빅플래닛 메이드 엔터테인먼트가 회사 가치를 평가받기 직전에 5%의 가치는 20억 원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안성현 대표가 MC몽 씨에게 보낸 20억 원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안성현 대표는 이 투자 유치를 통해서 빅플래닛 메이드 엔터테인먼트의 가치를 850억 원으로 올리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만으로 봤을 때 산술적으로 이 2%의 가치는 최소 8억에서 최대 17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승기는 이와 같은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소개를 시켜준 적 자체가 없다. 지분에 대한 논의를 하긴 했지만 이 부분은 MC몽 씨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뤄진 일이다. 그리고 그 지분은 가지고 있지도 않다. MC몽 씨의 외압 아닌 문제로 인해서 투자 유치가 실패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MC몽 씨는 안성현 대표에게 20억 원을 되돌려줬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인해서 이승기 씨에게 무상증여됐던 2% 역시 이승기 씨 측은 MC몽 씨에게 되돌려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이승기 씨의 입장은 사실인 셈입니다. 현재 시점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실제로 이 2%를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강정현 회장과 실제로 친분이 두터웠느냐? 이 부분에 대해 이승기 씨 측은 안성현 대표를 통해서 소개를 받은 사이인 것은 맞다. 하지만 이상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 연락을 하진 않았다. 다만 언제 안성현 대표로부터 소개를 받았고 언제 이상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연락을 끊었는지는 확인해주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소름 돋는 사안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이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